자, 근데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야. 진핵생물이 뭐다? 진핵생물이란 뭐가 있다? 핵이 있다. 맞지? 핵이 있다. 또 뭐가 있다? 이 학생들이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다. 맞지? 세포 소기관이 있다. 자, 이것들이야. 원핵 생물보다는 한참 진화한 생물이다. 이 말이죠. 그지? 그래서 진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봐주면 돼. 자, 그래서 봐봐. 진핵 생물은 우리 원핵 생물은 원시적인 애들이잖아. 세균들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를 단백질을 발현시킬 종류가 몇 개 없어. 근데 진핵 생물은 원핵 생물보다 염색체 수도 많고 유전자 수도 많고 그리고 유전자 발현 과정도 상당히 복잡하다. 뭐냐니까 단백질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지?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자들이 있겠지. 그 유전자들이 되게 많다고. 사람의 유전자만 해도 한 2만 5천여 종 정도 된단 말이야. 그게 꽉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가 이 2만 5천여 종의 유전자들이 항상 발현이 되냐? 그건 아니거든. 필요할 때만 딱 발현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발현이 되지 않게끔 조절하는 거. 근데 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 발현 과정이 원핵 생물보다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진핵 생물은 그지? 진핵 생물은 전사 전 단계, 전사 단계, 전사 후 단계, 그리고 번역 단계, 번역 후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전사와 번역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면 돼요. 그죠? 너 이 진도 다 끝났지? 어. 이건 했을까? 자, 거기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상세하게는 아마 나오지는 않을 거야, 이게. 응? 이건 안 했어? 원래 이게 이제 상세하게는 잘 문제로 출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 그래서, 근데 너가 이제 시험 문제를 찍어주면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대강만 한번 봐놓고 이제 넘어간다. 그지? 그래서,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전사 전 조절이야. 그러니까, 전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였어? 전사. 전사라고 하는 것은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mRNA로 넘겨주는 과정이 전사잖아. 그지? 맞지? 그러니까 전사니까 염색질의 응축 정도를 변화시켜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봐봐. 이렇게 우리가 얘 한 덩어리가 염색사 또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솜이란 말이야. 즉 얘는 지금 DNA고 맞지? 동글동글한 거는 뭐야? 히스톤 단백질이란 말이거든. 맞지?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전사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그지? 그래서 전사 전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이 전사를 할 수 있도록 그지? 약간 뭉쳐진 염색체를, 약간 뭉쳐진 염색사를, 그지? 약간 더 풀어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됐지? 그게 전사전 조절. 염색질의 응축 정도를 조절한다. 약간 풀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전사 조절이 있습니다. 그지? 자, 전사 조절 부위에 전사 인자가 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거. 자, 그건데, 여기서 전사인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하거나 조절 부위에 결합한다. 조절 부위는 요 밑에 나옵니다.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하거나. 그 다음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구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 전사 개시 복합체의 구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사인자야. 그냥 전사에 관여하는 애들이라고 봐주면 돼. 알겠지? 전사인자인데 이거는 전사 촉진인자하고 전사 억제인자 요렇게 돼 있다. 자, 전사 촉진인자는요. 전사 촉진 말 그대로 촉진시킨다라는 얘기인데 자, RNA 중합효소 결합 활성을 자극해서 전사 개시를 촉진한다. RNA 중합효소가 갖다 붙으면 전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RNA 중합효소입니다. 그지? 그래서 결합, 활성, 자극, 그지? 자, 그런데 전사 억제는 RNA 중합효소가 붙으면 안 되니까 활성을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전사를 억제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RNA 중합효소를 잘 붙을 수 있게 하는 게 전사 촉진인자고 RNA 중합효소를 붙을 수 없게 만드는 게 억제인자다. 그지? 자, 그러한 이야기다. 전사인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조절 부위라고 하는 거는 전사인자, 전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다. DNA의 특정 부위다.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야. 그런데 얘는 또 근거리 조절 부위가 있고요. 원거리 조절 부위가 있어.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다 이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 봐. 그림으로 니들이 봐줘야 돼. 전사 개시 복합체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이다 돼 있는데 그치? 여기가 지금 전사가 되는 부위야. 전사가 되는, 그지? 즉,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앞에 뭐가 있어? 프로모터 있습니다. 프로모터. 그지? 자, 프로모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근거리 조절 부위가 있고요. 여기 딩딩 띄워가지고 먼 곳에 원거리 조절 부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가 전체 이제 DNA다. 전사되는 부위로부터 멀리 있어서 먼거리 조절 부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근거리 조절 부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프로모터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프로모터에서 멀다, 프로모터에서 가깝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모양의 단백질들이 있지?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단백질들을요, 통틀어서 전사인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전사인자.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그래. 일단, 진핵생물은 전사인자하고 RNA 중합효소가 결합해서, 자, 여기 줄치고, 전사인자와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여, 그지? 뭘 만들었다고? 전사개시 복합체를 형성한다. 됐나? 전사인자하고 RNA 중합효소가 만나서 전사개시 복합체를 형성한다. 그 다음 이 전사개시 복합체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면 전사를 시작할 수 있대. 전사개시 복합체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면 전사가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수많은 유전자가 세포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자, 이거는, 그지, 진핵생물일 경우에, 그지, 선택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 유전자는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그지, 얘들이 선택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세포가 가진 전사인자가 달라지면, 그지, 여러 조절 부위에 결합하는 전사인자의 조합이 달라져서, 유전자의 전사 여부와 전사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사인자의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야. 전사인자의 종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어떤 세포가, 그지?
어떤 전사인자를 가지고 있는가. 그지? 에 따라서 결합하는 전사인자의 조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가 들어갔다 또는 얘가 들어갔다 이런 조합이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이 조합에 따라서 그지? 전사가 된다 안 된다 또는 전사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 맞지? 되게 복잡하다고. 이게 이제 문제로 전사인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A와 C가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거든. 자, 그래서 여기 봐. 여기가 지금 전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여기가 프로모터라는 부분이야. 그지? 프로모터. 프로모터에 뭐가 결합을 했어? 전사계시 복합체가 붙었지. 그런데 웃긴 게, 자, 여기에 보면 근거리 조절 부위가 여기 있고요. 원거리 조절 부위가 지금 여기 있는데 원거리 조절 부위에 붙어 있는 전사인자하고 그지? 전사계시 복합체 얘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DNA가 휘어져 가지고 전체 전사계시 복합체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이게 전사계시 복합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지? RNA 중합 요소 있고요. 그 다음에 원거리 조절 부위, 근거리 조절 부위 해가지고 전사인자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프로모터에 붙으면 거기에 이제 전사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요게 이제 전사 조절이고, 그지? 그 다음에 전사가 끝나면, 자, 전사가 이제 RNA를 형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RNA를 뭐 한다고? 가공을 하는 거야. 전사 끝나면, 그지? RNA를 가공을 한다. 그래서 가공을 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이 말이거든. 자,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니까, RNA 스플라이싱, 처음 만들어진 RNA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뭘 제거를 한다고? 인트론을 제거한다. 인트론은, 그지? 번역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쭉 있는데, 그지?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유전 정보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염기 서열이 존재한단 말이거든. 우리가 염기 서열이 쫙 있잖아. 쫙 있는데 특정 부위가 유전자 1, 그 다음 띄우고 특정 부위가 유전자 2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에 의미 없는 염기 서열들이 존재한다고. 걔들을 삭제를 시키는 거야. 삭제를 시키면 좀 압축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이제 만든다. 그래서 인트론을 제거해서 엑선끼리 이제 연결을 한다. 그게 전사후 조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지? 그래서 핵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RNA는 양쪽 끝부분이 적절하게 변형돼서 가공이 끝나면 성숙한 mRNA가 된다. 그래서 엑선 부위만 쭉 붙인 게 성숙한 mRNA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뭐 한다고? 얘가 핵공을 빠져나가는 거잖아. 핵공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그지? 리보솜으로 간다. 이렇게. 단백질 합성하기 위해서. 자, 그게 전사 후 조절 되겠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번역 조절이 있고요. 번역 조절이 있고, 번역 후 조절이 있고. 자, 번역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지? 번역은 뭐야? 염기 3개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지? 근데 번역 조절은 번역을 하는 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mRNA의 분해 속도를 조절한다. mRNA의 분해 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근데 그냥 이렇다라고만 그냥 보면 돼. 번역의 개시 단계를 조절해서 번역 속도를 조절한다. 자, 번역 속도를 조절한다. 단백질의 양을 그지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번역 후 조절. 자, 여기서 번역이 다 끝나고 나면, 그지? 합성된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단백질 가공 과정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야.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집단은요, 그냥 폴리펩타이드잖아. 아미노산이 그냥 쭉 돼 있으면 얘는 특정한 단백질의 기능을 수행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 아미노산들 덩어리가, 아미노산 폴리펩타이드가, 그지? 얘가 접히거나 꼬여가지고 특정한 입체 구조를 만들면 그게 머리카락이나 피부나 손톱같이 형태가 완전히 다른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백질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공 과정을 조절해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거나 활성화된 단백질을 분해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야. 성, 응, 경 이것이 베트남 거네. 자, 그렇습니다. 그지? 자, 요거는 상세하게는 안 나올 거다. 알겠지? 상세하게는 안 나올 거니까 일단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비교. 자, 일단 요거 한번 보고 가는데, 이게 요 뒤에 게 세포 분화까지도 다 했지, 너가. 이게 중요할 거거든. 세포 분화 조절. 자, 그러니까 일단은 앞에 거 한번 보고요. 그지? 원핵생물 유전자 구조. 원핵생물 유전자 구조. 각각의 유전자에 프로모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기능적으로 연관된 여러 유전자들이 오페론을 이뤄서 프로모터에 의해서 함께 발현이 되기도 한다. 오페론 있다. 그 다음 진핵생물은 각각의 유전자마다 프로모터가 존재. 원핵생물은 각각의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있기도 하는데, 그지?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이 되게끔 오페론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발현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보면 돼. 진핵생물은 각각 따로따로. 진핵생물은 오페론이 없다 이런 얘기야. 진핵생물은 오페론이 없다. 요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전사 조절 단계는 자꾸 신경 쓰이게. 이거 아닌데. 이거 소리. 자, 억제 단백질 작동 부위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전사가 조절이 된다. 그지?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 그럼 여기는 전사 촉진인자가 결합해서 전사 개시 복합제가 형성이 되어야 전사가 일어난다. 자, 이런 거고. 그지? 전사 조절 단백질의 결합 위치. 억제 단백질은 어디에? 억제 단백질은 프로모터 근처에 있는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는 거고, 즉 억제 단백질이 있으면 전사가 안 되는 거고 이 말이잖아. 그지? 오페론. 근데 여기는 전사인자가 프로모터와 근거리 조절 부위, 원거리 조절 부위에 결합을 한다. 전사인자가 각각 결합을 해서 전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사가 조절이 된다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발현 조절 단계 전사 번역이 세포질에서 자, 요거는 줄치고 기울여야 돼. 동시에 일어난다. 됐지? 전사와 번역이 세포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핵이 없으니까. 맞지? 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요, 전사는 핵 속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맞지? 또 모든 단계에서 유전자 조절이 일어난다. 그지? 자,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자. 문제. 자, 원핵 생물에서 기능적으로 연관된 유전자들이 유전자 여러 개가 프로모터와 작동 부위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 집단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오페론. 그 다음 저땅 오페론. 저땅이 땡땡 할 때 억제 단백질이 땡땡에 결합을 한대. 저땅이 없을 때 그지? 저땅이 없으면 억제 단백질이 어디에 결합을 한다? 작동 부위.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면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저땅 이용에 필요한 효소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지? 자, 오페론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프, 작, 구. 얘가 구조 유전자. 그지? 그 다음에 저땅이 있을 때, 이거 업자만 들어가면 되네. it. 그지? it. 뭐가? 저땅 유도체가 억제 단백질하고 결합하면 억제 단백질의 모양이 바뀐다 했지? 그지? 저땅 유도체.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서, 그지?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전사가 시작이 되고요. 전사가 시작이 되니까 저땅을 이용하는데 저땅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는 거 효소가 형성이 돼서 저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자,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과정 모든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이 다 조절이 된다 라는 건데 전사 전에 조절하는 거는요 염색체, 염색사 이런 게 아니고 염색질이라고 표현하지. 그지? 염색질. 생명2에서만 염색질이라는 표현을 써. 그지? 염색질 응축을 약간 풀어준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 그지? 풀어준다. 그 다음 전사 조절. DNA 조절 부위에 뭐가? 전사인자가 결합합니다. 전사인자가 결합해서 전사를 조절하는 거고 전사 후 조절 RNA를 가공을 하고요. mRNA 분해 속도 자 번역 후에는 단백질 가공 분해 속도를 조절한다. 그 다음, 자, 오페론 있습니다. 그지? 오페론. mRNA에 의해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져. 자, 억제 단백질은 언제 만들어진다 했어? 억제 단백질은 언제 만들어진다? 항상. 알겠나?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건 항상 만들어져. 어디에서? 조절 유전자에서. 알겠지? 조절 유전자에서. 항상 만드는데 저땅이 없으면 그지 그대로 결합을 하고 저땅이 있으면 결합을 못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여기가 작동 부위 프로모터 구조 유전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A는 조절 유전자로서 오페론에 속하지 않는다. 오페론은 뭐라고? 푸작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고요. B는 작동 부위, C는 구조 유전자 맞고요. 오페론은 모든 생물의 공통적인 유전자 발현 조절 방식이다. 모든 생물이 아니고요. 원핵 생물의 발현 조절 방식이 되겠고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되거나 발현이 억제될 수 있다. 구조 유전자 덩어리입니다. 유전자 덩어리 맞고요. 이 말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포도당이 고갈되고 젖당만 있는 젖당만 있어요. 젖당만 있는 베이지에서 대장부인을 배열할 경우에 젖당 오페론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지? 억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서 억제 단백질은요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된다. 조절 유전자는 뭐라고 했어? 조절 유전자는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언제 만든다? 항상 만들기 때문에 얘가 발현이 억제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하니까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젖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가 합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나? 그래서 푸작구. 그지? 자, 조절 유전자는요 오페론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지? 그 다음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OX입니다. 전사는 진핵생물이야. 전사는 세포질에서 그지?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야지. 그지? 그 다음 유전자가 발현되기까지 각 과정에서 모두 조절이 일어난다. 맞지? 아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니들이 이해가 다 안 되더라도 있잖아요. 그지? 전사 번역, 전사전, 전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번역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 조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전사 촉진인자는요, RNA 중합효소의 결합이나 활성을 촉진한다. 촉진이니까 촉진한다. 맞겠고요. 전사 후, 전사만 RNA 만들었잖아. 그지? 전사 후 단계에서는 RNA의 엑손을 제거해서 인트론끼리 연결한다. X제 인트론이, 그지? 정보가 없는 부분이야. 그래서 인트론을 제거하여 엑손을 연결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 번역 조절 단계에서 mRNA 분해 속도와 번역 속도를 조절해서 유전자 발현 속도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그지?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이것만 정확하게 배우려고 해도 한 단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투에서는 감이 잡을 수가 없어. 알겠지? 이거는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 다시 한 단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면 이제 배우는 거야. 우리는 안 해. 알겠지? 자, 그 다음 진핵생물에서 전사가 개시되는 모습입니다. 그지? 자, 기억과 니은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기억은 뭐라고? 기억은 얘가 유전자. 그지? 얘가 단백질이제. 전사인자. 기억, 전사인자. 자, 니은은 근거리 조절 부위. 그 다음에 가의 이름은요. 가의 이름 전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덩어리들이야. 맞지? 전사, 개시, 복합체. 여러 개가 막 묶였다. 전사, 개시, 복합체. 적으면서 좀 외워줍니다. 전사, 개시, 복합체. 됐지? 전사, 개시, 복합체. 그리고 이 전사인자, 전사, 개시, 복합체가 결합하는 부위가 이게 뭐라고? 여기가 프로모터. 진핵생물은 하나의 유전자에 하나의 프로모터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 알겠나?
유전자 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모터. 자, 요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자, 세포 분화. 들어가자. 세포 분화. 자, 세포 분화다. 자, 분화라고 하는 거는, 봐봐라. 수정란은 세포 몇 개야? 세포? 한 개지. 맞지? 생식 세포가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세포 하나입니다. 2N짜리, 그지? 맞지? 근데 얘는 하나인데, 하나가 세포 분열을 막 하면 똑같은 세포가 막 만들어질 거잖아. 그런데 막 만들어져 가지고, 야, 너거는 가가지고 심장을 만들어, 너거는 가가지고 팔을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심장을 구성하는 세포나, 일반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나, 또는 니들은 신경을 만들어 신경세포나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야. 맞지? 그렇게 다른 세포, 다른 기능을 가진 세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분화라고 표현한다. 세포들이 발생 과정에서 서로 다른 형태나 기능을 갖는 것, 그거를 분화. 됐지? 자, 그렇게 해야 다른, 그지? 팔도 만들고, 뇌도 만들고 할 거잖아. 그지? 네. 세포 분화와 유전자의 동일성. 무슨 말이냐? 세포의 분화가 일어나도 각각 세포의 유전체 구성은, 유전체가 뭐야? 유전체가 뭐게? 기억나나? 한 생명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맞지? 유전자 전체, 유전체의 구성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의 세포에서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개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의 세포가, 그지?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어. 근데 얘가 머리카락을 만들고, 뇌를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했을 때 각각 분화된 이 세포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구성이 변할까? 이라는 얘기지. 그건 안 변하겠지.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갖는 유전자 구성은 똑같다라고 봐주면 돼. 그게 이 말이야. 그렇지? 분화가 일어나도 모양과 기능이 다른 세포가 되어도 그 세포의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전체의 구조는, 그지?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지? 정보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세포가 모양과 기능은 바뀌어도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전체의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문제가 생긴다. 자, 일단, 문제는 조금 이따 보고, 여기 내용부터 보자. 올챙이 소장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이용해서 자외선, 깨구리 난자, 핵이 제거가 됐어. 제거가 됐어. 근데 수정란에서 올챙이가 나왔어. 근데 올챙이의 소장에서 핵을 추출했어. 그 핵을 여기에 넣었어. 그래도 똑같은 올챙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즉, 어디에 있는 핵을 쓰든지 간에 유전 정보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즉, 여기서 줄치나라 세포 분화 과정에서 유전체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세포 분화 과정에서 유전체 구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봐봐, 여기 당근 뿌리. 자, 이런 실험들 나오면 그냥 결론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봐봐. 당근의 뿌리 세포를 배양액에서 배양을 했지. 뿌리 세포입니다. 뿌리 세포. 세포 분열을 막 시켰지. 그지? 어린 개체, 온전한 개체. 뭐야? 뿌리에 있는 세포를 배양해도 온전한 당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세포 분할을 해도
유전체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유전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됐지? 유전체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봐라요. 그 많은 모든 유전자들을 그 몸의 부위에 상관없이 똑같이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 유전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지? 자, 근데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이 되고 세포 분화 뭐 이렇게 돼 있어. 유전자 발현 조절로 서로 다른 단백질이 생성되어서 세포의 형태와 기능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지? 세포의 형태와 기능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헤모글로빈 유전자와 인슐린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 다 있다. 맞지? 모든 세포는 인슐린 유전자도 갖고 있고요. 헤모글로빈 유전자도 갖고 있어. 그런데, 그지? 그런데,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딱 적혈구에서만, 그지? 인슐린 유전자는 이자세포에서 거의 발현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유전자, 모든 유전자는 다 갖고 있지만 몸의 부위에 따라서 발현되는 유전자가 차이가 있더라. 그럼 그거를 조절하는 놈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게 바로 핵심 조절 유전자다. 그런 얘기야. 핵심 조절 유전자. 자,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발현시키는 조절 유전자 중에서 가장 최상위 조절 유전자, 핵심 조절 유전자. 진핵생물에서는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하위 조절 유전자들이 연속적으로 다 발현이 되는 거야.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밑에 거는 쭉쭉쭉쭉 다 발현이 된다라고 봐주면 된다. 알지? 봐주면 된다. 그래서 세포 종류를 결정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봐라. 핵심 조절 유전자 발현으로 생성된 산물을 비롯한 여러 전사인자들의 조합, 전사인자의 조합. 작용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이 된다. 특정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발현이 되어서 세포가 분화함으로써 세포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그래. 이 핵심 조절 유전자가 그지 여기에 분화가 안 된 세포, 즉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세포라는 얘기야. 이거는 분화가 안 된 세포야. 그지?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 근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보는 거는 이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걸 봐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핵심 조절 유전자에 의해서 다른 애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다른 애들을 조절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지? 조절 유전자 A, 조절 유전자 B, 얘들을, 그지? 분화시켜가지고, 분화가 아니고, 얘들을 발현시켜가지고, 유전자 A에서 조절 단백질 A, 그 다음에 조절 단백질 B, 조절 단백질 A에 의해서 C와 D가 나오고 조절 단백질 B에 의해서 E와 F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자, 요걸 보면 세포 특성에 맞는 단백질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보면 뭐 특정한 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쪽을 봐주면 돼. 마이오디 유전자의 작용. 마이오신 알지? 액틴, 그지? 마이오신, 그거 있잖아, 그지? 근육세포를 구성하는 근섬유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봐봐. 마이오디 유전자엔 세포 분화. 자, 섬유 아세포. 아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되기 직전 이 말이거든. 피부와 같은 결합 조직에 분포해서 정상적으로는 근육세포로 분화하지 않는다. 근데 섬유 아세포에 마이오디 유전자를 도입하면, 자, 이 마이오디 유전자가, 그지? 근육세포로 분화를 시킬 수 있는 유전자다. 그런 얘기야.
기본적으로는 그지 근육세포가 안 만들어지는데 마이오디 유전자를 도입을 시키면 그지 근육세포로 분화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 자, 여기 근육모세포가 있고요. 근육모세포가 분화를 해가지고 근육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자,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을 하면요. 이거는 mRNA, 그냥 유전자는 지금 DNA고, 그거 이제 mRNA로 전사를 시켰다, 이 말이야. 전사시켜가지고, 자, 어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했다, 이 말이거든. 어쨌든, 마이오디 유전자에 의해서 마이오디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맞지? 이 마이오디 단백질이, 그지? 조절 유전자에 결합을 해서, 그지? 다른 전사인자를 만들고, 여기 이 조절 유전자가 전사가 진행이 됐다, 이 말이거든. 마이오디 단백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전사인자가 또 다른 부위에, 조절 부위에 붙어가지고, 마요신, 액틴, 이러한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마이오디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요. 그지? 발현이 되면, 자, 마요신과 액틴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합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그리고, 자, 마지막입니다. 발생과 유전자 발현 조절. 그지? 자, 발생은 뭐라고요? 수정란에서 어디까지? 성체로 되는 과정이다. 그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수정란이 성체로 되는 과정이 발생. 그치? 그래서 이 발생은 결정, 분화, 형태 형성, 생장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 하나의 완전한 개체, 성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런데 이 발생 과정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핵심 조절 유전자가. 그지? 자, 봐봐. 이거 다세포 생물이야. 단세포는 안 됩니다. 다세포 생물일 때 발생 초기 배아 단계. 배아는 뭐야? 배아는 아직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라고 보는 거지. 개체 바로 직전이야. 그지? 배아, 개체 바로 직전. 그래서 초기 배아 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지? 어떤 세포로든 분화를 할 수 있는 그 상태인 거야. 그치? 아직 분화가 완전히 다 안 된 거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활성화되어서 각 기관 형성에 필요한 여러 하위 유전자 발현을 총괄적으로 조절한다. 핵심 조절 유전자가. 그지?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 초파리 배아를 보면요. 머리가, 즉, 초파리 염색체 혹수 유전자가 있는데, 이 혹수 유전자는 좀 기억을 잘 해놔라. 혹수 유전자. 쫙. 혹수 유전자. 들어봤지? 혹수 유전자. 자, 이 동물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기관이 정확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는데 관여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다. 혹수 유전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초파리 염색체 혹수 유전자가, 자, 빨간 거 요거 있지? 빨간 거 여기에 그지? 뭐가 눈이 발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보라색은요, 요쪽 부위에서 여기 그지? 요거 요 다리가 요거는 가슴 쪽인데 이건 뭐야? 하여튼 그지? 자, 노란색은 여기 제일 앞다리 요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색이야? 고동색이야. 요거는 요 중간 가슴 쪽에 있는 다리하고 요 부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이 뒷다리 요거를 만드는 거라고.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혹수 유전자의 역할이란 말이야. 이게 핵심 조절 유전자야. 그지? 그런데, 그지? 봐봐.
얘 정상초팔이지. 정상초팔인데 이건 뭐야? 지금 머리에 다리가 생긴 초팔이지. 머리에 다리가 달려 있다고. 그지? 그러니까 혹수 유전자를 위치를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파리 혹수 유전자가 염색체에 배열되어 있는 순서는 각 유전자가 기능을 결정할 체질의 순서와 같다. 혹수 유전자가 염색체에 배열되어 있는 혹수 유전자의 순서는 그지? 기능을 결정한 체질의 순서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그지? 초파리 염색체에 있는 혹수 유전자 중에서 ANTP 유전자는요, 다리 형성에 관여하고 UBX 유전자는요, 평균곤 형성에 관여하고요. 그지? 자, 그래서 ANTP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지? 얘는 원래는 다리를 형성하는 유전자인데 얘가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면, 그지? 더듬이가 형성될 부분에 다리가 생성이 된다. 그지? 또 UBX 얘는 평균곤 형성에 관여하는데 평균곤이 형성될 부분에 날개가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아, 이렇게 뭔가가 다른 게 생성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 그지? 자, 그래서 혹수 유전자의 유사성, 거라이. 혹수 유전자는 다양한 동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혹수 유전자가 오래전부터 발생 과정의 핵심 조절 유전자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지? 자, 이거는요, 혹수 유전자는 공통주상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도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혹수 유전자는 다양한 동물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기관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물, 그지? 다른 곤충 이런 거에 거의 혹수 유전자가 비슷한 방식으로 기관 형성에 관여를 한다. 그게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 나오지. 아,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된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 쭉쭉쭉 공통점 잘 보면 이 순서를 보면 되는 데 있잖아. 순서를 보면 그지? 쭉쭉쭉 그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지? 비슷한데 혹수 유전자가 자 빨강 다음에 파랑 그지? 그 다음에 얘는 갖고 있지만 얘는 없잖아. 그지? 그거 빼고 얘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얘. 맞지? 없는 거는 빼더라도 나머지의 순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거든. 거의 똑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혹수 유전자, 동일한 혹수 유전자를 갖고 있고 혹수 유전자의 배열 순서가 똑같다. 뭐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공통주상으로부터 진화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 봐봐. 하나의 수정란에서 비롯된 세포들이 발생 과정에 서로 다른 형태와 기능을 갖는다. 달라졌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세포의 분화, 세포 분화. 자, 라고 했고요.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조절 유전자 중 가장 최상위 조절 유전자다. 뭐라고? 핵심이지, 얘가. 그지? 핵심 조절 유전자. 핵심 조절 유전자. 그지? 그다음에 동물의 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기관이 정확한 위치에 형성되게끔 관여하는 핵심 조절 유전자. 무슨 유전자? 혹수 유전자. 자, 됐지? 그 다음, 혹수 유전자의 유사성. 다양한 생물에서 같은 종류 혹수 유전자가 있고 배열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부터? 공통조상에서부터 진화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진핵생물의 세포 분화 OX입니다.
세포 분화 과정에서 유전체 구성이 달라지나? 안 달라집니다. 그지? 그 다음 유전자 발현 조절로 서로 다른 단백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 기능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 유전자는 다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쪽에 있는 세포는 인마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이쪽에 있는 세포는 인마 유전자가 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기능이 달라졌다고. 맞지? 그래서 요런 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요런 말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지? 유전자의 발현 조절로, 그지? 그 다음, 세포의 종류는요, 특정 핵심 조절 유전자의 유무에 의해서, 세포의 종류가 그 유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세포의 종류가 그 유무가 아니지. 맞지? 그 유무가 아닙니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유무라기보다는 어떤 핵심 조절 유전자가 있느냐의 차이지. 이 말이, 그지? 핵심 조절 유전자는 진핵생물은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 항상 가지고 있다. 근데 유무라고 해서 이게 틀린 거야. 그지? 유무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핵심 조절 유전자는 진핵생물에서 다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가장 상위 조절 유전자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 이 과정에서 핵심 조절 유전자로 작용하는 유전자의 이름은요, 무슨 유전자? 제일 위에 있는 게 핵심 조절 유전자지, 마이어리 유전자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 발생 과정에서 기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동물의 초기 발생 과정에서 각 기관이 정확한 위치에 형성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를요, 뭐라고? 혹스 유전자. 초파리와 생쥐는 같은 종류의 혹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지? 어디에서 진화했다? 어디에서 진화했다라고 하면 공통주상에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 초파리 혹스 유전자와 배암의 성체의 체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보자. 초파리 혹스 유전자는 4개의 염색체에 존재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몇 개? 이게 하나의 염색체야. 하나의 DNA. 그지? 그러니까 한 개의 염색체 존재한다. 그 다음, 혹스 유전자가 배열되는 순서는 각 유전자가 기능을 결정할 체절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 그거하고 동일하지? 맞지? 빨강, 그 체절의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순서가 똑같다고. 그지? 순서가 똑같다. 그 다음, 초파리에 존재하는 혹스 유전자의 종류와 배열 순서는 다른 종의 생물과는 크게 다르지 않고 배열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다. 그지? 자, 이렇게. 이 완충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완화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 맞지? 충격을 완화한다. 그게 이제 용액에 있는 건데, 완충용액은 뭐냐니까, 용액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면 산성이 될 것이고, 염기를 집어넣으면 염기성이 될 건데, 그지? 완충용액은 다른 용액에 비해서 산이 들어오거나 염기가 들어왔을 때 pH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용액이 완충용액인 거예요. 그지? 그러면 완충용액이 되려면 뭔가가 조건이 필요하겠지. 그지? 자, 그 조건을 알고 있으면 돼.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자, 어떤 조건이냐? 약산과 금마의 짝염기 또는 약염기와 금마의 짝산이 섞여 있는 수용액이 완충용액인 거예요.
자, 약산이나 약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금마에 짝이 되는 산이나 염기가 있으면 된다. 자, 우리가 아세트산은 약산이제. 약산, 아세트산의 약산. 자, 양성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입니다. 그러면 임마의 짝 염기는 짝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떼거나 수소를 갖다 붙이면 돼. 그럼 지금 요거는 수소가 있잖아. 수소가 있으니까 수소를, 자, 여기 약산에서 수소를 뗀 형태가 금마의 짝 염기가 된다고. 즉, CH3COOH는 여기서 수소를 떼버리면 뭐가 돼? CH3COO 마이너스가 되겠지. 수소를 떼니까. 맞지? 그래서 지금 얘가 약산인데 금마에 수소를 뗀 거가 바로 짝 염기가 된다. 그런 의미야. 얘가 약산이고 금마에 그 짝 염기다. 그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임마하고 둘 다 많이 들어가 있는 용액이 바로 완충 용액이다. 그치? 그래서 약산의 짝염기가 염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야. 염의 형태로. 얘들은 있잖아. 얘들은 이온화도가 어때? 약산 이온화도가 작습니다. 이온이 잘 안 된다고. 분자 상태로 있어. 그런데 얘는요, 염이거든. 염인데, 염은 100% 이온화 한다라고 봐주면 돼.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지? CH3에 COO-하고 Na 플러스로 전부 다 해리가 된다라고 봐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자, 얘를 넣으면 아세트산 이온이 잘 안 되니까 얘가 많지. 이온이 안 되니까. 즉, 얘는 정반응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얘의 형태가 많은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많고요. 그리고 금마의 짝염기인 얘도 많은 거야. 둘 다 많은 거야. 그게 완충용액이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산이야, 염기야? 암모니아는 당연히 염기지. 왜? 양성자를 받아서 암모늄 이온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 맞지? 그래서 얘는 염기예요. 염기의 짝산은 염기니까 양성자를 받은 형태가 연마의 짝산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약염기고요. 약염기고 연마의 짝산이 얘야. 어쨌든 짝이 되는 애들은 꼬라지가 다 비슷한 애들이야. 수소를 떼거나 수소 갖고 있으면 떼거나 수소 없으면 갖다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짝이 된단 말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잘 돼, 안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많아. 분자 상태로 있다고. 거의 분자 상태로 많이 존재해. 그런데 NH4Cl은 뭐라고? 얘는 그냥 염이거든. 우리가 산과 염기는 있잖아.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있는 거는 염이기는 하지만 염으로 취급을 안 하고 산염기로 따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이온화도가 크다 작다를 보는 거고, 그거 말고 나머지 이온 결합 물질 있지. 걔들은 염이라고 해가지고 물속에서 거의 대부분 헬이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돼. 알겠지? 물론 불용성 염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건 앙금으로 취급을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약염기 NH3도 많고요. 얘는 다 이온화되니까 NH4 플러스도요. 많고요. 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뭐라고? 완충용액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완충용액의 원리는요, 바로 공통이온 효과다. 공통이온 효과다. 줄치놓고 이 공통이온 효과를 본다.
이온화 평형 상태에 있는 수용에게 이온화 평형 상태 알지? 자, 동쪽 평형 상태입니다. 그 수용에게 이온화 평형에 참여하는 이온과 같은 종류의 이온을 넣으면 무슨 원리? 르 샤틀리의 원리. 자, 무언가를 농도를 증가시키면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그 말이잖아. 되나? 그지? 자, NH3를 첨가하면 NH3를 줄이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르샤떨리의 원리에 의해서 첨가를 한 거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자, 평형이 이동한다, 뭐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면 돼. 그지? 그래서 완충 용액에 산이나 염기를 산을 가하면 그 수소 이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기 때문에 별로 안 늘어난다고. 알겠지? OH를 집어넣어도 OH를 줄이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 버리면 OH가 많이 증가한 효과가 안 나타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요. 바로 공통이온 효과, 르샤틀리의 원리, 공통이온 효과 때문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자, 일단 아세트산 요거 일단 잘 기억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제 시험 범위가 좀 줄은 것 같아서 천천히 가는 거야. 알겠지? 막 달리 저기 막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설명한다고. 원래 화학 2나 생명 2 이런 거는 범위가 많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잖아. 그럼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다 암기가 되는 정도로 수업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근데 너거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정신없이 나가니까 애들이 막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야, 이게. 안 좋아, 이게. 자, 자,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 자, 아세트산 이제 야, 아세트산 누구야? 약산. 아세트산 나트륨은요. 건마에 짝염기가 있는 거지. 맞지? 얘의 완충용에 봐봐. 약산인 아세트산은 극히 일부만 이온화하고 아세트산 나트륨은 수용에 의해서 대부분 이온화한다. 물이 잘 녹는 염이야. 물이 잘 녹는 염. 자, 그래서 봐. 첫 번째 반응에서 그냥 니들 이 반응에서 그 첫 번째 반응식은 나오거든. 나오니까 그지? 반응식 이렇게 적어야 돼요. 생각하지 말고 반응식이 나왔다 치고 봐봐. 아세트산이 물하고 반응하면요 수소를 이렇게 줄 거잖아. 그지? 그럼 얘 1-가 되겠고 자 여기 수소이온 자 만들어졌다고. 그게 약산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조금만 일어나고요. 요게 역발력이 많이 일어나서 얘가 지금 많은 상태야. 얘가 뭐라고? 많다. 됐지? 그 다음 아세트산 나트륨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온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다? 얘가 많다. 원래 위의 반응에서는 얘는 조금밖에 없었잖아. 맞지? 근데 밑에 반응에서 얘가 거의 대부분 거의 화살표 하나밖에 없잖아. 동적 평형이 아닙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물에 넣어서 이온화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야? 많다. 근데 위의 반응에서 CH3COO-도 있고 아래쪽의 반응에서도 이게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이온이 공통이온인 거야. 즉, 이 아세트산 이온은 밑에 화학 반응식에도 영향을 주지만 위쪽 화학 반응식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놈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봐. 그냥 어떤 식으로 공통이온 효과, 완충 용액이 자 나타나는지 그것만 잘 보면 돼. 봐봐.
아세트산 이온이 공통효과. 자, 여기서 쭉쭉쭉. 자, 수용액 중에는요, 얘하고 얘가 비슷한 농도로 공존한다. 비슷한 농도로 얘들 두 개는 많이 있다. 많다. 야, 요게 핵심이야. 두 개 다 많아야 돼. 한쪽이 적으면 안 돼. 자, 완충작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소량. 당연히 많이 넣으면 pH 많이 증가합니다. 그지? 많이 감소합니다. 근데 소량의 산을 넣었어. 자, 수소를 집어넣었어. 수소를 집어넣으면, 자, 수소를 딱 집어넣었지. 그럼 수소를 집어넣으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서 수소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수소가 누구하고 만날 수 있어? 아세트산이온하고 만나서, 그지?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아세트산을 만들면 들어갔던 수소가 줄어들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자, 산을 집어넣으면, 자, 이 수소이온을 첨가하면, 이 수소이온을 누가 먹었어? 아세트산 이온이 먹었어. 이 말이야. 아세트산 이온이 먹어가지고 CH3COOH로 되니까 첨가된 수소이온이 pH를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얘기. 됐나? 없더라. 그래서 봐. 여기서 수소이온을 소량 첨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얘가 많으니까 그지? 얘가 반응해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자,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이온이 즉 여기 수소이온을 첨가했다라는 이야기는, 자, 여기 봐. 수소이온을 첨가했다라는 이야기는, 그지? 뭐가? 얘가 증가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 맞지? 얘가 수소이온이니까 수소이온이 증가한 거야. 증가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가 결합을 해가지고 역반응이 진행돼요. 1번 반응에 역반응이 진행돼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수가 감소해서 pH가 크게 변하지 않아. 이런 표현이에요. 됐어? 요겁니다. 평형이동에서 가기 수소이온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1번 평형의 역반응 쪽으로 1번 반응의 역반응이 진행되어 이런 표현이야. 됐지? 그 다음 소량의 염기를 첨가하면, 자, 봐봐. 소량의 염기를 첨가하면, 자, 아세트산이온 그냥 적을게. 여기 그치? 자, 됐지? H 플러스로 H 플러스가 H3O 플러스야. 자, 됐지? 근데 여기다가 염기를 첨가했대. OH 마이너스. 염기를 첨가하면 뭐가 반응을 해? 염기를 첨가하면 얘가 H3O 플러스가 수소이온이니까 OH 마이너스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중성이 물을 형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즉 OH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요 H3O 플러스가 감소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됐지? 감소하니까 무슨 반응? 얘의 정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얘를 채워줬어.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는 염기가 내놓은 OH-는 수용액 속에 CH3COOH하고 중화반응한다. 야, 인마하고 중화반응을 하든 H 플러스하고 중화반응을 하든 똑같은 중화반응이야. 알겠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니들이 알고 있는 그냥 중화 반응으로 그냥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넣어준 대부분의 OH가 그지? 수소이온하고 수소이온을 없애니까 당연히 또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됐겠지. 맞지? 정반응이 진행돼 가지고 자, 계속 중화 반응 시켜서 OH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즉 평형 이동으로 해석을 하면 OH가 H 플러스, 여기는 H 플러스라고 했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감소하기 때문에 1의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지. 자, 넘어갈게. 그래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의 완충작용. 자, 다시. 완충 용액이 되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뭐하고? 일단 야간 놈이 있어야지. 그지? 야간 산이 있다면 금마에 뭐가 있어야 돼? 짝이 되는 염기가 있으면 된다. 얘도 많고 얘도 많고. 됐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게 완충 용액이고요. 일단 아세트산 이온 있지? 얘 많아. 얘 많아. 그리고 아세트산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많아. 그지? 얘도 많아. 근데 어떻다고? 얘가 많은데 아세트산이 이온화돼서 나온 얘는 조금밖에 없죠. 어쨌든 얘는 공통이온이라고. 맞지? 공통이온이다. 자, 거기에서 수소이온을 첨가하니까 얘가 늘어나니까 뭐가? 수소이온이 다시 아세트산 이온으로 되는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이온을 없앴어요. 이런 얘기고. OH-를 첨가하니까 들어온 OH-가 H 플러스하고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게 H가 없어졌거든. H가 없어지니까 다시 얘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지? 그래서 아세트산이 그지? 이렇게 이온화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지? 자, 됐고요. 그다음 암모니아하고 암모늄, 염화암모늄 요거. 암모니아는 산이야 염기야? 염기, 무슨 염기? 야간 염기, 약염기 하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 금마에 짝산, 양성자를 줄 수 있는 짝산은 NH4 플러스다. H 플러스 줄 수 있잖아. 그지? 맞지? 약염기 NH3하고 금마의 짝산이 둘 다 많을 때 그게 완충용액이다. 자, 그래서 NH3는 극히 일부만 조금, NH4Cl은 거의 대부분 많이, 맞지? 그래서 어쨌든 얘가 전체적으로 많은 거야. 얘가 많기 때문에. 그지? 많이, 얘가 공통이온입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됐으니까 얘 암모니아는 얘가 많이 이 말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많이 이 말이야. 그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 중에는요, NH3하고 NH4 플러스가 비슷한 농도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소량의 산을 첨가했어. 자, 산을 첨가하면 누가 영향을 받았게? 누가? 당연히 OH-가 영향을 받았겠네. 맞지? 산을 첨가하면 OH- 개수가 어떻게 됐어? H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물 만들어가지고 OH- 숫자가 줄어들었을 거잖아. 줄어들었으니까 입말을 느리기 위해서 자, 요거 첫 번째 거 1번 반응, 두 번째 거 2번 반응.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1번 반응에 무슨 반응? 얘를 만들어야 돼? 정반응이 일어난다. 즉 정반응 쪽으로 병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그지? 여기서 H 플러스 OH 종합은 됐고 이거 헷갈린다 자꾸. 그지? 그래서 1번 반응의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해요 라고 봐주면 된다고. 됐지? 그 다음 소량의 염기가 첨가가 돼서 OH가 첨가가 되면요, 자 뭐야?
OH가 증가가 되면 말 그대로 OH가 있는데 OH가 늘어났지. OH가 증가하면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1번 반응의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1번 반응의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해요. 이런 얘기야. 됐지? 그래서 OH, 증가한 OH가 역반응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이야기지. 됐지? 이게 완충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완충용액의 특징, 봐이. 그냥 이거는 그냥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정류수는 pH가 7인데요. 1몰 농도짜리 HCl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됐어? pH가 3. 강산됐지? 1몰 농도짜리 수산나트륨을 집어넣으니까 11. 강염기 됐단 말이야. 즉, pH가 4가 감소했고요. 얼마? 4가 증가했네. 그지? 자, 그런데 완충용액인 것 같은 경우에는 완충용액은 그지? 자, 실험 전에 9였어. 9였는데 산을 집어넣으니까 pH가 얼마 감소했어? 1만 감소했네. 염기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증가했어? 1만 증가했네. 즉 pH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 자, 그걸 pH로 이제 나타낸 거다. 그래서 그지? 요거는 완충용액에 소량에 많이 집어넣으면 효과 없습니다. 그지?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완충용액입니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생명체 안에서 완충용액이 있느냐? 있습니다. 누구? 혈액이. 또는 침이, 이 말이거든. 침은요, 안 나오고요, 안 나오지? 침은 안 나오고요, 그지? 혈액이 나오는 거야, 혈액. 혈액! 휙휙. 완충용액. 그치? 혈액. 자, 혈액이 있는데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누구? 탄산, 그리고 인산, 얘들이 완충작용을 한다고. 탄산이나 인산, 거의 대부분 탄산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탄산. 자, 그럼 봐. 탄산은 어떤 산이야? 약산이지. 염산, 황산, 질산이 강산이고요. 탄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은요, 약산입니다. 약산이면 입마에 짝이 되는 염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산성이 되고 수소 한 개 빼면 금마가 짝염기야. 수소 한 개 빼면요, HCO3- 되는, 수소 한 개 뺐으니까 이게 바로 이 약산의 탄산의 짝이 되는 염기다. 야, 얘들이 완충용액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 둘 다 뭐 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 됐지? 둘 다 많아야 된다. H2CO3도 많고요. HCO3- 많고요. 됐지? 그러니까 혈액 속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1번 반응, 2번 반응. 1번 반응은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 돼. 됐지? 그 다음에 탄산이 물과 반응해서 탄산수소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만들어져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공통 이온 효과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지? 위쪽에서는 공통 이온이 없지, 지금. 그지? 없어.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봐봐. 우리가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젖산. 젖산은 어차피 산성입니다. 그지? 산자로 끝나면 산성이야. 산성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뭐가 증가했어? H 플러스 증가. 좋아. H 플러스가 증가하면요. 자, 누가? 얘가 증가했을 거잖아. 그지? 얘가 극심한 운동을 하니까 얘가 증가했어.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2번 반응에 뭐가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지? 맞지? 2번 반응에 역반응이 쭉 진행돼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탄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탄산이 만들어지면 탄산이 증가했을 거잖아. 이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탄산이 증가한 거하고 똑같거든. 이거는 지금 공통이온은 아니고 공통물질이란 말이야. 그지? 그지? 근데 AQ로 적어놨기 때문에 얘를 공통이온으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H2CO3가 증가한 거야. 이번에 역반응 때문에 H2CO3가 증가했지? 그러면 이거 다음에 다시 뭐 한다고? 1번 반응에 무슨 반응?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래서 봐라. H가 증가하면요. 그지? 얘들 두 개가 만나서 탄산을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야. 됐지? 탄산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OH-가 증가하면요. 자, OH-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는 자, 이 반응에서 OH-가 들어가면 OH-가 뭐 했어? 수소이온하고 반응해가지고 물 만들었겠지? 오케이. 그럼 얘가 감소했네. 감소하면 2번 반응에 정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가 줄었네. 그럼 얘가 줄었단 말이잖아. 그지? 얘가 줄면요. 어떻게? 1번 반응에 정반응이 진행이 돼요. 이렇게 봐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지? 얘는 2번 반응에 정반응 일어난 후에, 어떻게? 1번 반응에 정반응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이야. 물론 우리가 여기, 그지? 그림상에서는, 자, 어떻게? 탄산, 그지? 탄산에서 수소이온 내놨지? 내놔가지고, 그지? 물 만들었고, HCO3 만들었잖아. 그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에 정반응이 일어났어. 이 말이거든. 그지? 근데 이제, 첫 번째 수소이온을 집어넣었을 때는 2의 역반응, 1의 역반응,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2의 역반응, 1의 역반응. 근데 OH-를 집어넣으면 2의 정반응, 1의 정반응, 2의 정반응, 1의 정반응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얘 줄이면 그거 증가시켜주고 또 반응식이 두 개니까 둘 다 봐줘야 된다고. 그지? 둘 다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인산. 똑같은 거 너무 많지 않나 이거? 힘들어. 근데 인산은 야, 너 인산이 원래 H3PO4인 거 알지? 그지? 근데 얘가 다단계 이온화 하잖아. PO4-가 될 수 있고요. H 한 개 더 빼면 HPO4 2- 될 수 있고요. PO4 3-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알겠지?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산 2수소이온하고 인산 수소이온하고 그럼 이 H3PO4는 뭐라고 읽어? 인삼이 아니야. 인산 3수소이온이가 아니고 그냥 인산이지. 맞지? 얘는 이온이 아닙니다. 그냥 인산이야. 그지? 얘는 인산 이온이고. 그지?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들도 다 약산이야, 약산. 그지? 그러니까 얘가 약산이고요. 금마의 짝염기야. 얘가 수소이온을 한 개 더 내놓을 수 있잖아. 내놓으면 그 내놓는 쪽으로 이제 산이 물론 얘는 양쪽성 물질입니다.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데 얘를 약산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지? 금마에서 자, 한 개 내난 그 상태 H 한 개 더 뺀 요게 금마의 짝 염기가 된다. 그런 표현이거든. 그지? 자, 그래서 요거 약산과 그 짝염기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완충용액 작용을 한다.
생명체에서는요, 약간, 다른 형태로 이제 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화학 반응식이 몇 개? 한 개. 한 개 나온다, 두 개 나온다,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니고, 그냥 화학 반응식 준다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만 해석만 해주면 돼. 그래서, 혈액 속에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하면요, 어느 게 증가했어? 얘가 증가한 거네. 증가하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역반응. 됐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 OH 농도가 증가했어요. OH 농도가 증가하면 OH가 딱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 반응했어? H 플러스하고 반응했을 거잖아. 그래서 얘를 줄였어. 줄이면 무슨 반응? 정반응 픽 해가지고 증가시킨 거야. 그지?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봅니다. 개념 확인. 그지? 와, 오늘 됐던 많이 하는데, 원래 많이 했지? 218. 자, 적은 양의 산이나 염기를 넣어도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을요, 뭐라고 한다고? 완충용액. 그지? 완충용액. 그 다음. 이온화 평형 상태에 있는 수용액에 이온화 평형에 참여하는 이온과 같은 종류, 즉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집어 넣으면 그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현상, 뭐라고? 이게 공통이온 효과야. 공통이온 효과. 자, 여기서 공통이온은 뭐가 됩니까? 아세트산이 이온화되고 아세트 나트륨이 이온화되면 CH3COO-가 공통이온이 되겠지. 그럼 완충용의 소량의 산 H 플러스를 첨가하면요, 이 H 플러스가 수용액 속에 누구하고 반응을 할 수 있어? 당연히 얘를 먹을 수 있는 거는 얘가 반응하겠지. 맞지? 얘가 반응해가지고 얘 약산을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OH-가 들어가면 수소이온을 내 가지고 없앤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답이 수소이온을 내 가지고 없앤다. 그러면 아세트산이 반응을 하는 거야. 맞지? 수용액 속에 있는 H 플러스가 반응하는 건데 입말을 아세트산이 또 내놓을 거잖아. 없다고. 맞지? 그지? 내놓을 거잖아 말이야. COO- 하고 요거하고. 그지? 근데 이제 요거하고 반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면 돼. 그 다음에 혈액의 완충 작용.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서 생성된 누구? 탄산, 약산. 그리고 그의 짝염기 누구? 수소 하나 떨어진 거. 탄산수소 이온. 얘들이 평형을 이루어서 완충작용을 한다라고 봐주면 돼. 됐지? 그 다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용액. 기억돼, 안 돼? 안 돼. 니은, 안 돼. 디귿, 대. 리얼, 대. 기억 니은은 왜 안 될까? 응? 기억 니은은 강이잖아. 맞지? 강이잖아. 강은 안 됩니다. 강은 애초부터 대부분이 얘도 이온화 거의 대부분하고 얘도 대부분 이온화하기 때문에 이온만 됐다 마는 거야. 이온을 받아줄 수 있는 놈이 없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강 안 됩니다. 약산이나 약염기 하고 금마이 짝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아세트산 수용액의 이온화 평형 쭉쭉. 자, 요거 하고 몇 번 보면 이제 딱딱 이제 보여야 돼. 그지? 자, 그래서 HCl을 넣었을 때 Cl-가 공통 이온입니까?
아니지, 여기. 맞지? 여기. 요거하고 반응을 해야 된다고. X. 그지? 요걸 넣었을 때 공통이온은 사실은 누구야? 얘라고 봐야지. 아세트산 이온이 공통이온이야. 알겠지? 아세트산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넣었을 때 소량 넣으면 평형은 역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자, 누구? 얘가 지금 첨가한 거잖아. 얘가 지금 늘어난 거라고, 맞지? 얘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반응? 역반응으로 병형이 이동해요. 맞습니다. 그 다음 아세트산 나트륨을 넣으면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새로운 병형에 도달한다. 나트륨 이온은요 공통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지? 얘는 공통 이온도 아니고 나트륨 이온 자체는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 아니지. 참여하는 이온이 아니면요 평형 이동은 없습니다. 알겠지? 평형 이동은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아세트산 이온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지? 그 다음 수용액에서 얘는 완충 용액이 된다. 당연하지. 아세트산이 있고요. 아세트산 나트륨이 있으면요. 아세트산 약산도 많고요. 아세트산 이온. 그지? 금마의 짝염기도 많고요. 완충 용액 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은 암모니아 수용액의 이온화 평형과 이 수용액의 소량의 암모늄, 염화 암모늄을 녹였을 때 반응이다. 자, 1번 반응, 2번 반응 해놓고 됐지? 소량의 산을 첨가했대. 자, H가 들어오면 1번, 2번 중에서 누가 영향을 받아? OH가 줄어들겠지. 맞지? OH가 얘가 줄어들었어.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 1번 반응에 정반응이 일어나요. 됐어? 1번 반응에 정반응이 일어나면요. 그지? 자, NH4 플러스가 증가하겠네. 그지? 자, 그래서 NH4 플러스가 증가해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거는요. 산을 첨가했을 때는 기억. 자, 요거는 기억 반응이 일어나겠네. 이 말이야. 됐지? 안 그러면 여기서 그지? NH3가 들어온 산하고 반응해서 NH4 플러스가 되어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 다음 염기를 첨가하면요 어떻게 돼? 염기를 첨가하면 변화가 OH-가 증가했네. 됐지? OH-가 증가했으니까 그지? 얘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 얘의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네. 그지? 즉 NH4 플러스하고 OH-가 반응해서 여기 있네. 그지? 여기.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런 표현이야. 그래서 1번 반응의 역반응. 그지? 요게 디귿 반응이 일어나야 돼. 이 말입니다. 됐나? 자, 이 말이다. 그지? 그래서 가는 기억, 나는 디귿. 4번. 그림은 혈액에 녹아있는 탄산과 탄산수소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봐봐. 일단 딱 봤을 때 탄산 이온 많고요. 탄산도 많아. 그러면 일단 얘는 뭐다? 완충 용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사실 혈액에 탄산 나오면 그냥 완충 용액인 거야. 이거는. 알겠지? 우리가 혈액이 화학에서 나올 일은 전혀 없거든. 완충용액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그지? 그래서 완충용액이다. 이래 이제 봐주면 돼. 그래서 소량의 H를 집어넣어도 크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해주면 돼. 얼마나 쉽게요. 소량의 NaOH가 들어오면 pH가 크게 커진다고? 아니라고. 완충용액이니까 완충작용을 해요. 그 다음 소량의 HCl이 들어오면 혈액 속에 H2CO3 농도가 증가하느냐? 그거는 생각해주면 되지. 봐봐. H2CO3가 HCO3- 하고 H 플러스야. 자, 이렇게 해놓고 H가 들어오니까 얘가 훅딱. 그럼 얘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반응? 역반응. 역반응이니까
얘를 줄이면서 얘가 늘어났겠지? 그래서 H2CO3가 증가한다고 맞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되겠나? 그지?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